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9월의 시작이자 평일의 절반이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한 하루 확진자의 수가 2,000명을 돌파하며 안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의 경우는 코로나를 막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의 수가 무려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코로나의 끝은 언제쯤 나게 되는 것일까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문득 마스크가 없는 예전 자료 화면들을 볼 때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참 이 생활에 적응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서 마스크가 없던 삶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최근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도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톡투플로우를 고안한 플랜 B의 경우는 여전히 10만 달러 이상을 돌파할 것이라는 데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SEC에게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였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ETF 승인이 연기가 된 기업이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를 대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말 10만 달러 전망 유효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적이고 고정되어 있으며 그 수요는 매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6.5억에서 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미래 기술이자 상품이며 미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인물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입니다. 상당히 말끔한 외모로 영화배우 같이 멋진 이제 외모를 소유한 인물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벌적인 국가들의 채택과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제 시장도 지난 5월 이제 반토막 이후에 가파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윌리 우의 경우도 오늘 맞이한 이제 9월 달과 두 달 뒤인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죠. 그때 정말 이제 시장이 상승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현재의 모습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에 진심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의 CEO이죠. 잭 도시인데요. 이 잭 도시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세상을 단결시킬 것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창업한 트위터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말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중 한 명이죠.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의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트위터상에서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비트코인 후원하기 기능 출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IT 전문 미디어 맥루머스의 경우는 트위터가 최근 출시한 베타 버전에 사용자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비트코인 팁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관련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미디어는 앞서 트위터의 경우는 올해 초에 후원하기 기능의 베타 버전을 선보인 바 있다. 아직 베타 버전의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을 팁 옵션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베타 버전 코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커리큘럼이 포함되는 등 비트코인 팁의 추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트위터 상에서 비트코인으로 후원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소식들이 조금씩 모여서 나중에 모았을 때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시장의 확장은 성장하는 시장군들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이런 유스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보다 더욱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이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난 8월 8일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런던 하드포크에 성공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무제한 발행이 가능했던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의 제한과 더불어서 기존의 이더리움을 소각함으로써 희소성을 올리는 이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런던 하드포크가 이루어진 후에 평균 이제 분당 2.73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있으며 이 정도의 속도라면 내년에만 약 200만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을 밑돌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 하드포크가 이제 이루어진 지 약 한 달여가 지난 상황입니다. 과연 얼만큼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더리움 소각 물량이 15만 이더리움을 돌파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소각 관련 데이터 플랫폼 울트라사운드 머니에 따르면 1일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더리움 누적 소각 물량이 15만 이더리움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분당 소각되는 양은 4.02개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들에 이제 부응하듯이 오늘 이더리움의 경우는 5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3,500달러를 터치하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들을 비추어 볼 때 지난 한 주간 약 2,4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 중 이더리움에만 이제 무려 1,700만 달러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유입이 아닌 반대로 유출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과연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번 연도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상당한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두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다노 에이다와 솔라나인데요.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이제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솔라나와의 협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의 창시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라나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카르다노 개발사 IOG의 CEO 찰스의 경우는 솔라나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찰스는 최근 AMA에서 이제 에이다와 솔라나가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솔라나 프로젝트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밝히며 관련 사업 정보 보고서를 의뢰하고 솔라나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이코노믹, 엔지니어링, 과학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솔라나의 경우는 이번 주 이제 지난 한 달간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코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라나에 대해서는 기사를 찾아보면 이름만 몇 번 훑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증명 방식이 기존의 이제 POW와 POS 방식이 아닌 POH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일단 앞선 에이다의 CEO 찰스의 이야기처럼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찰스 쪽에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으니 머지않은 시간 안에 솔라나 측의 공식적인 답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 전 세계 암호화폐 종사자들은 이 기관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금융의 중심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미 SEC입니다. 현재 미국의 SEC의 수장은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IT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강의를 할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저명하다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죠. 이뿐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의 기조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제 취임을 하고 2주 만에 생각을 바꾸어 놓은 인물이니 말이죠. 이러한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최근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와의 관할권을 두고 사소한 충돌이 있던 후에 그간 잠잠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오는 소식이라고는 리플사와의 소송 문제에 관한 소식들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이에 오늘 오랜만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규제에 관하여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존하려면 규제는 꼭 필요하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플랫폼 생존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생존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이 공공정책 프레임워크 외부에 존재하기는 너무 크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겐슬러의 경우는 자신이 기술 중립적이지만 투자자 보호와 이제 불법 활동 방지, 재정 안정성 유지 같은 공공정책 과제에 있어서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상당수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SEC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그의 제안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반응에 실망감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가 증권 하니까 이제 미등록 증권이 생각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XRP가 생각이 나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SEC의 수장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과거에도 오늘 이야기를 한 발언과 비슷한 언급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난달이죠. 8월 초에는 이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급하지 않으며 대다수 디지털 토큰과 증권이 이제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언급을 하며 현재 이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 사항이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었는데요. 말 그대로 일단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야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인 지위 또한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암호화폐 틀이 좀 잡힌 것 같으나 명확하게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아니면 증권이 아닌 새로운 자산이다 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새로운 자산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그저 증권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에서 미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속에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이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은데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이죠. 트럼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매우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트럼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이제 재임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지금은 DM으로 이름이 바뀐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었는데, 본인의 이러한 언급에도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한 인터뷰를 통해 더욱 강한 어조의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이제 재난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폭스 비즈니스에 이제 바니앤드코에 출연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잠재적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선호한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국 달러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우리의 화폐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이나 전통 자산에 투자하여 크게 성공한 인물들의 경우는 대부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트럼프뿐 아니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이제 빌 게이츠까지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이는 기존의 자산 가치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과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이야기대로 달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과 투자은행들이 몰려오는 이 시기에 과연 트럼프의 말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재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두 자릿수가 넘는 폭락을 하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뱅크코인인데요. 혹시 이 코인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에 관해서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뱅크코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천억 원대의 코인 게이트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억 원대 뱅크코인 게이트가 터졌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중소가상자산 거래소와 뱅크코인 프로젝트 재단이 짜고 이제 피해자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피해자가 이제 그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센터를 마련하고 노년 장년층을 타깃으로 투자금을 모집해서 피해자가 최소 1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 모집에 사용된 일부 센터장 계좌의 경우는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대다수 자금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뱅크코인의 경우는 오프라인 키오스크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표방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다단계와 크게 다른 바가 없었다고 하네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찾아보니 무려 3년 전이죠.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트인 코인판에 이러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작성하신 분의 내용을 보자면 일단 내용이 이제 제목이 뱅크코인 조심하세요인데요. 일단 본문에는 우연히 뱅크코인 ICO 정보를 접하고 몇 시간 검색을 해보고 사이트도 둘러보았다. 너무나 매력적인 ICO라 오늘 밤 10시 마지막 세일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고 검색해보니 여러 가지 스캠 정황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CEO와 개발진 전원이 타 회사 사람들을 도용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많은 불만이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3년 전에도 이상한 정황들이 이미 포착이 되어 있었네요. 이 글이 이제 거의 성지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기사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미 개발진들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정도 규모라면 이제 이에 관하여 내용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이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가치가 남았을 때 빨리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1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5만 달러에 대한 도전을 다시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번 달에는 5만 달러를 넘어서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기분 좋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 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제 3년 뒤도 아닙니다. 내년이죠. 2022년 9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암호화폐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 이맘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배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마음 놓고 투자할 자산이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과 같이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과 제가 크나큰 자산의 성장, 즉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소맥 한 잔 기울이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9%,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7% 하락한 5,48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5.37%,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0.81% 상승한 409만 원대. 3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 일주일 전 대비 1.69% 상승한 3,22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의 이제 테더 USDT의 경우는 이제 환율이죠. 1,158원으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6위의 우리 게르게 코인, 이제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5.41%,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3.23% 상승한 이제 1,38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6%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낮아지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이제 높아지고 있네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이제
이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